여산봉화와 낙양인 안시성 천도. 여산봉화란 어렸을 적 역사 속의 동화에서 본 얘기였습니다. 설마 이 이야기를 내가 다시 밝힐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유왕, 소주 때의 국군, 성이 희씨이고 이름은 국열로 선왕의 아들이다. 객석부를 경에 임명했는데 정치가 가혹했다. 호경의 지진이나 삼천이 마르고 기산이 무너졌다. 또 백세에게 명을 내려 육지의 융을 공격하게 했지만 실패했다. 보살을 받아들여 총애하여 아들 백복을 낳았다. 태자 의구와 신우를 패하고 백복을 태자로 세웠다. 아버지 신우가 견홍과 함께 유황을 공격하니 견홍이 호경을 함락하고 유황을 살해한 뒤 보살을 사로잡았다. 이로써 소주는 망했다. 11년 동안 제위했다. 제후들이 아들 의구를 세우니 그가 평왕이다. 낙업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이때부터를 동주라 부른다. 상기에 함축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나라의 성씨.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주나라의 성씨를 숨겼습니다. 참으로 우습게 숨겼습니다. 역사를 조작한 자기들 스스로가 주나라의 제국들은 노나라에서 노씨, 관나라에서 관씨, 채나라에서 채씨, 위나라에서 위씨, 송나라에서 성씨가 탄생한다고 해놓고 황제국 주나라의 성씨는 희씨라고 조작했습니다. 주씨에 대한 사전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중국의 성씨로 희씨 등이 있다. 한국에는 희씨 성씨는 없고 이름자에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진나라가 주나라를 멸한 뒤 주난왕의 가족이 옮겨져 주씨를 칭하게 되었다. 전한대에 주나라 왕실의 조선을 찾아 땅을 봉해주고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기록이 자치통감에 나온다. 한나라 우가 하씨의 시조이고 상나라 탕왕이 상씨의 시조이며 은나라에서 은씨가 나오는 것은 성씨족보의 기본 원칙입니다. 한나라 우의 손녀는 김의 김씨이며 상나라 탕왕의 손녀는 미랑 박씨입니다. 주나라의 공국자 무왕이 주씨의 시조로 주씨는 제주 고씨에서 나왔습니다. 왜 사마천의 사기에서 성씨들을 모두 숨긴 이유를 아시겠지요? 현재의 차이나에는 모든 성씨에 본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성만 있습니다. 본관이 없다는 얘기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성씨를 논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주나라의 성씨는 주씨입니다. 삼국지 강동의 도독 주유가 주씨입니다. 주씨는 신나라에서 정해진 성이 아닙니다. 현재의 차이나를 보는 것 같은 참으로 교묘하며 공색한 조작입니다. 주나라의 수도 호경. 황제국 주나라의 수도 호경이 평양으로, 평양은 또한 몽골의 침입으로 고려가 전도한 강화라고 했습니다. 강화라는 지명은 신증 동국 여지신남에서 계속 왕부의 성인 국내성과 금성으로 잡히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구분을 해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잡아놓은 것이나 평양의 자리가 항상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여산봉화가 있었던 곳이 호경이 되어야 하는데 역사 주작으로 호경의 실체를 숨겨버렸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신남의 국내성은 단 한마디 나옵니다. 평안도 의주의 성지에 그것도 안시성에 딸려서 국내성은 불이성이다. 이 한마디를 근거로 전체의 역사 조작을 눈치채고 진실을 잡아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역사를 조작한 세력이라면 저는 국내성은 불이성이다 라는 말 자체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증 동국 여지신남에서 황룡성은 안시성이다 라는 이 말도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역사 조작 세력들이 한국인들을 우습게 여긴 것 같습니다. 삼천과 기산. 지진이 난 지역 삼천과 기산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명조선의 기후를 연구하시는 분은 지진과 태풍, 일식월식을 연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과거에는 현지와는 강도가 다른 지진들이 발생했다고 하며 조선의 자연재해 중에 태풍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원무대는 태풍이 없었던 지역 같습니다. 일식과 월식의 연구도 위도와 경도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록 주작되어 있지만 그 진실도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46년 선왕이 세상을 뜨고 아들 유황 공생이 즉위했다. 유황 2년 소주 삼천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다. 백양보가 이렇게 아뢰었다. 주가 망하려 합니다. 무릇 천지의 기운은 그 질서를 잃으면 안 되는데 그 질서를 잃었다면 이는 사람이 어지럽힌 것입니다. 전에 이수와 낙수가 말라 한나라가 망했고 황하가 말라 상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 주나라의 독이 이 두 나라의 말기와 같아 하천이 원류가 막히고 막혔으니 마를 것이 뻔합니다. 모름지기 나라란 산과 하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산이 무너지고 하천이 마르는 것은 만국의 징조입니다. 하천이 마르면 산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나라가 망한다면 10년이 채 안 걸릴 것입니다. 하늘이 버리면 1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 해에 세 하천이 말랐고 기산이 무너졌다. 이곳 삼천이 바로 진나라의 승상 이사의 아들이 봉지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삼천과 기산. 삼천을 이수, 낙수, 황하라고 합니다. 이주에 있었던 하천이 이수로 이주는 개봉의 지명이라고 했으며 낙양에 흐른 하천이 낙수로 이수와 낙수는 하나라가 있었던 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주에 흐른 물이 황하로 황주는 박토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삼천의 지명을 신증동국여지스남에서 찾아봅시다. 신증동국여지스남 한성부의 불어를 인용합니다. 삼천사 삼각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삼천에 있었던 사찰이 삼천사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삼각산은 한양의 진산인 화산입니다. 화산을 살펴봅시다. 춘정 병계랑문지 화산곡을 인용합니다.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성지이니 백옥경의 황금 궁궐 같다 평탄하게 사통 오다 했네.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 하늘이 지은 형세 음양을 경유하니 아 도배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아 지켜나가는 광경 그 어떠한가. 이 화산곡에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봉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경도인 서울과 한양의 진산 화산이 삼각산이며 이곳이 봉상으로 이곳이 역사 속의 파촉입니다. 이 봉상에 있었던 성이 봉성입니다. 상기는 봉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상도 삼가의 군명이 지진이나 무너진 기산이라고 합니다. 봉성이란 천하의 중심 금성을 봉성문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천하의 중심에서 지진이 났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민심이 흉흉해지고 큰일 났습니다. 미녀포사 유황 3년 왕이 후궁에 행차했을 때 그녀를 보고는 총애하여 아들 백복을 낳았다. 포사가 아들 백복을 낳자 유황은 기존의 태자를 폐하려 했다. 태자의 어머니는 신후의 딸로 왕후가 되었다. 그 뒤 유황이 포사를 사랑하여 신후를 폐하고 태자 의구를 제거하여 포사를 왕후로 백복을 태자로 삼았다. 포사는 잘 웃지 않았다. 유황이 가진 방법으로 그녀를 웃게 하려 했으나 웃지 않았다. 유황은 봉수와 큰 복을 준비하여 적이 온다면서 봉화를 울리게 했다. 제후가 모두 달려왔지만 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포사가 크게 웃었다. 이후 유황은 그것이 좋아 계속 거듭된 봉화를 울렸다. 그 후로는 아무도 봉화를 믿지 않게 되었고 제후는 더 이상 달려오지 않았다. 유왕이 객석보를 경우로 삼아 나란 일을 맡기자 국인이 모두 원망했다. 석보는 사람이 강사하고 아부를 잘하며 이익을 밝혔는데 유황은 이런 자를 기용했다. 여기에 신후를 폐하고 태자를 쫓아내자 신후는 화가 나서 증서희 견웅과 함께 유황을 공격했다. 유왕이 봉화를 올려서 군대를 불렀으나 제후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드디어 유왕을 여산 아래에서 죽이고 포사는 포로로 잡았다. 주 나라의 재물은 모조리 약탈당했다. 포사란 하우인 김수로왕의 후손에게 주었던 봉지 포땅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포사라고 하며 신후란 신땅을 봉지로 받은 제후로 여산 봉화와 늑대 소녀는 동일한 무리의 이야기입니다. 전하의 황제라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서 제후들의 신망을 받지 못하면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산 봉화의 무대 여산은 역사 속 여주에 있었던 산입니다. 증서희 견웅 주 유황을 공격한 세력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증 사마천의 사기 하나라의 우를 인용합니다. 태사공은 말한다. 우는 살을 성으로 삼아 그 후손들을 각각 봉지에 봉하여 그 나라 이름을 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하오씨, 포씨, 비씨, 기씨, 정씨, 신씨, 명씨, 짐가씨가 생겼다. 포씨, 비씨, 정씨, 신씨, 명씨 등이 한나라의 성씨로 김씨에서 나온 성이 됩니다. 증은 한나라 후손의 세력이었습니다. 서희 후한서에 의하면 고일한 견이, 어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풍이, 양이 등을 칭하며 상나라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기 음봉기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인용합니다. 상나라 탕은 이윤의 권위를 받아들여 한나라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걸왕의 반응을 살폈다. 이에 고랑은 구이에게 상나라의 토벌을 명을 내린다. 이것은 고랑이 여전히 구이의 병력을 움직일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탕과 이윤은 즉시 고랑에게 용서를 구하고 조공을 계속 바치기로 했다. 상나라 탕왕의 참모 이윤에게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천하의 여론이 여전히 그 대의와 명분이 아직 한나라에 있다는 것을 한나라가 구이를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구이가 한나라의 명령을 듣지 않을 때 한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했던 것입니다. 구이란 상나라도 아니고 이민족이 아닌 견, 어, 방, 황, 백적, 풍, 양 땅에 있었던 제후들의 세력이었습니다. 구이가 상나라의 세력이면 탕왕의 명령을 받아야지 왜 한나라 골왕의 명령을 받겠습니까? 견융은 주나라에게 망한 상나라의 세력이라고 이미 밝혀드렸습니다. 역사 공부 시 가급적 조작된 오랑캐의 정치에 대해 전념하지 마시고 역사의 근본 핵심, 주류를 간파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한 집중을 방해하기 위해 조작해서 널려있는 것들이 오랑캐의 존재입니다. 여산봉화. 여산봉화의 무대 여산이란 여주에 있었던 산이 여산입니다. 동파 소식에 여산삼절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여산삼절구. 공업이 이루어지면 잘 보존하고플 따름이기련만 옛날에 임금들이 태평하다고 믿었음이 안타깝네. 고생스러운 여산의 산 아래 흙이여 아방궁이 없어지자마자 화천궁을 또 지었네. 역사 속 여산봉화의 무대 여산에 아방궁이 있었고 아방궁이 불타고 그 자리에 지은 화천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방궁은 추후에 자세히 밝혀드립니다. 몇 번이나 아로새긴 담장으로 변하고 몇 번이나 타다남은 재로 변했나. 거짓으로 봉화 올려 황후를 웃게 하고 사슴을 말이라 하던 옛날 일이 아련하네. 상왕께선 압수래가 경계하는 바를 생각지 않고 여산이 화근이라고 도리어 원망했네. 여산 봉화의 무대 여산이 또한 진나라 진 2세 황제 호해와 환관 조고의 힘겨루기의 일화인 사슴을 말이라고 했던 지록위마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도사가 삼산을 찾았다지만 한번 가면 못 돌아오면 망고의 진리인걸. 지책에 있는 진시황릉이 더없이 좋은 거울인데 조원각에는 무엇하러 힘들여 올랐을까. 여산의 지책에 진시황릉과 조원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원각은 여산 화천궁에 있는 당조 왕실의 가묘로 현종 때 세워졌다. 천보 7년에 강성각으로 바뀌었다. 상기의 위치에 대한 모든 지시를 아방궁 편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산이란 우선 여산봉화의 무대 여산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중국 옹주 신풍현 남쪽에 있는 산, 진나라 시왕의 장지이다. 자, 그러면 여산이 있었다고 하는 신풍현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봉화백 정도전이 조선 초기 수도 서울에 대한 신도 8경시를 지었는데 제2수를 인용합니다. 둘째,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례의 오색으로 돌렸도다. 연년이 상원의 꾀꼬리야 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서울의 도성을 철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철옹성이 나오는 고전 번역원의 다산신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자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철옹성을 쌓고 있다던데 날듯한 누대 무지개에 닿아 있고 화려한 누각에는 교룡을 그렸구려. 건업에 강산이 수려하고 신풍에는 초수가 무성하지. 왕릉에 상서로운 기운 서려 있어 일만주 소나무를 해마다 심는다오. 도성의 철옹성과 화성부의 철옹성은 동일한 성으로 복례란 복례풍악의 금강산이며 정도전의 상호는 상림원을 줄인 말인데 상림원은 진나라에서 조성했던 것을 한나라에서 다시 조성했던 것입니다. 물론 세세년년 시간이 흘러도 상림원은 그 상림원인 것입니다. 경상도 선산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상림원 상림역 곁에 있다. 상림역 해평현에 있으며 부하는 거리 54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선산의 성지를 인용합니다. 구미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미성이란 왕부의 성인 귀성인 국내성입니다. 조선의 화성이 국내성과 동일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화성부에 나오는 건업이란 남저인 동진, 송제, 양진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며 신풍은 당고조 유망의 고죽국인 풍읍에 계셨던 부친을 위해 화성에 새로 지은 읍으로 이곳의 근처에 여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여주. 자, 그러면 우리의 지리지 여주를 살펴봅시다. 경기도 여주의 군명을 골래근 황효, 영의 황료, 여강, 여흥, 여성, 황리라고 합니다. 경기도 여주의 군명 황효, 황류와 황해도 황주의 군명이 유사합니다. 황주에 노나라와 제나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한수마음 이세계 시에 물을 막은 공은 마음속에 높고 하늘에 뜬 형세는 용문산이 크구나 라고 했습니다. 용문산이 여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경상도 예천의 산천주를 인용합니다. 용문산 동구에 이르러 홀로 용이 바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용문산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용문산과
경상도 예천의 용문사는 동일한 산입니다. 경상도 예천의 불어를 인용합니다. 용문사, 용문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상기와 같이 용문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찰이 용문사이고 산이 용문산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문산이란 용땅인 용송, 용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용땅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을 용송, 고룡, 대방이라고 합니다. 용안에 있었던 성이 용송이며 연못이 용담으로 전라도 남원에 용송이 있었던 곳으로 이곳이 천왕님인 부처님, 상제님, 용왕님이 계셨던 용산이기도 합니다. 이곳 용땅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여주였던 것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북성산, 주서쪽 칠리에 있으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북성산, 현 북쪽 1위 지점에 있는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주와 김포에 있었던 북성산은 동일한 산으로 김포는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이며 여주는 왕부가 있었던 곳으로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을 성주, 송양, 다물, 절범부여 비류라고 합니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 성주에 있었던 산이 성산으로 성천이란 촉의 이름인 성도로 성도에 있었던 하천이 성천이 됩니다. 촉에 가까운 곳에 여주와 김포가 있었습니다. 여주와 김포가 가까이 있었다고 하니 현실감에서 참 이상합니다. 경기도 여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중선탄의 시에 놀이배에 북을 치며 금강 가을에 즐겁게 노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주의 산천에 나오는 비단금자의 금강이란 촉인 금대에 흘렀던 강이 금강으로 여주가 경도인 서울의 촉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관부를 인용합니다. 청심루, 객간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청심루는 하나인데 경기도 여주, 경상도 영도, 전라도 익산에서 등장했다는 것은 이 세 지역이 역사 속 동일한 또는 유사한 위치의 지역이라는 암시입니다. 청심루가 있었던 전라도 익산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남양, 전라도 익산, 경상도 영천은 익주와 익양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이란 탕고루 당고루인 천왕님이 계셨던 곳을 당고루의 성인 당성이라고 했습니다. 당고조 이원이 이곳을 기반으로 천나라를 장악해서 건국한 나라가 당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성지를 인용합니다. 파사송, 서북쪽으로 40리 되는 소산, 인강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김해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파사석탑, 전설에는 허황우가 서역에서 올 때 이 탑을 배에 실어서 풍파를 진정시켰다 한다고 했습니다. 허황우가 자신의 고향에서 가지고 온 석탑이 파사석탑입니다. 그런데 신증 동국 여지신남에서는 허황우의 고향 파사가 여주의 성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파사성인 파사는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파와 천왕님이 계셨던 촉을 한패 파촉이라고 했고 이를 파슈, 파샤, 파사라고 부르면서 파사로 고정된 것입니다. 이곳 파촉 파사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사바세계입니다. 천왕님이 계셨던 곳을 또한 극락세계라고 했습니다. 파사성이 또한 소산, 인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명을 밝혀야죠. 중국 역사 속 항주를 남성의 수도 이만이라고 합니다. 이만에 흐르는 물이 임강, 이마입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을 가락가야, 금간, 금주, 금령, 임해, 본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 임해에 있었던 강이 또한 인강으로 임안과는 동일한 위치의 지명입니다. 김해에 있었던 성이 금성으로 이 지명을 발표봅시다. 한성부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북쪽으로 화산을 의지하고 남쪽으로 한강에 임하였다. 범이 걸터앉고 용이 서렸으니 금성천부로다 라고 했습니다. 금성이란 사의 모든 업무를 봉행했던 천하의 중심으로 여주가 금성 근처의 지역에 있었습니다. 가야 역사의 허황우께서는 현 인도에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허황우께서 오신 파사가 바로 우리의 지명인 파촉이었습니다. 제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평왕, 신나라, 논나라, 허나라 등의 제후국들이 폐위당한 태자 의구를 옹립하니 이때가 기원전 770년이었다. 그러나 수도 호경이 심히 파괴되었고 견흥의 난도 일어나 진나라와 정나라의 지지하에 도읍을 낙업으로 전도했다. 역사에서는 이때부터 동주시대로 칭한다. 신나라는 신도인 서울이며 허나라는 함양의 군명이 허주로 주나라의 수도 호경 주위의 지명들입니다. 한편 유왕이 죽은 후 간신 객석부는 유왕의 형제 여신을 따로 천자로 옹립하게 되는데 이가 바로 주휴왕이다. 주나라는 이로써 두 개의 왕조가 병립하는 형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 후 기원전 760년에 평왕을 지지하던 진문후가 휴왕을 죽이자 주나라는 다시 통일이 되었다. 평왕은
기원전 770년부터 720년까지 제위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나라 왕실은 점차 쇠약해졌고 제후국 중에 제초 진나라가 강성해져 정치는 이들 제후국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평왕은 내후 외환에 시달리며 기원전 720년에 세상을 떠났다. 시원은 평왕이다. 태자 예부가 일찍 서거하자 평왕의 손자 림이 계승하니 바로 환왕이다. 역사 속 황제의 호칭에 대한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주 평왕이란 평땅을 기반으로 계신 왕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을 평원, 북원경, 송안, 일신, 정원, 이흥, 평양경이라고 합니다. 주 평왕이 수도를 옮긴 나급이 바로 천왕님이 계셨던 촉으로 강원도 원주의 군명이 평원으로 원주의 군명 상하는 촉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주 평왕을 이은 주 환왕이란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용주, 영산, 환주, 도솔, 임한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용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충청도 천안의 군명이 환주로 평안도 안주의 안시성 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던 낙양의 촉의 지명이었습니다. 역사를 기록한 또는 주작한 사람들의 생각과 원리만 알면 진실의 속을 얼마든지 간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 평왕이 낙업으로 전도할 때 끝까지 주 평왕을 호위한 나라가 노나라와 정나라였는데 노나라는 이미 정체를 밝혔고 그러면 왜 정나라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나라의 사기세가를 인용합니다. 정나라의 멸망을 인용합니다. 정군 11년 기원전 385년 한 나라가 정나라를 정벌하여 양성을 빼앗아 갔다. 정나라가 있었던 곳이 양성이라고 합니다. 양성은 적성, 단성, 강성, 진성, 귀성의 왕부의 성,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정나라가 주나라의 황제가 계셨던 곳에 있었던 곳입니다. 정나라가 있었던 경기도 양성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전덕산 현서쪽 1위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제한, 영웅, 대룡, 성성, 천덕이라고 합니다. 양성의 진산, 천덕산은 또한 황해도 황주의 군명으로 황주는 제나라, 노나라가 있었고 총간부가 있었던 박토라고 했습니다. 상계에서 여산 봉화의 무대, 여주의 지명, 황효, 황료가 바로 황해도 황주의 지명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낙양과 안시성, 주 평왕이 촌단 낙양에 있었던 성이 천왕님이 계셨던 황룡성의 안시성이라고 했습니다. 황룡이라는 곳에 있었던 사찰이 황룡사로 황룡사 9층 석탑은 경주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낙양의 성 황룡성을 베트남에서 찾은 일화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대월 사기 전서, 한사군의 고조선 멸망을 설명하면서 한사군의 고조선 멸망과 한사군의 남열 멸망은 동일한 역사로 천하의 중심에 있었던 올나라의 역사를 현재의 베트남에 삽입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대월 사기 전서의 하노이의 명칭은 대라성인데 이를 황룡성이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 황룡성을 안시성이라고 했습니다. 안주에 있었던 성이 안시성으로 그러면 올나라가 이곳에 있었던 곳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성 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월 사기 전서의 황룡성의 내용 중에 또 그 뒤쪽에는 궁녀가 거주하는 치화전과 용서전을 세웠다고 한다. 또 창고를 짓고 송의 해자를 둘렀다고 한다. 송에는 4개의 문을 만들었는데 동문을 상부문, 서문을 광복문, 남문을 대흥문, 북문을 요동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성 안에 홍천 어사를 짓고 밖에는 숭엄사를 지었다. 그리고 5개의 봉성루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십상시의 난의 무다는 낙양입니다. 그런데 대월 사기 전서에 십상시의 난 때 십상시들을 죽인 시화루가 베트남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궁녀가 거주했다는 치화전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 화와 화는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동영상 제 144회를 참조 바랍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황룡성인 안시성이 낙양에 있었습니다. 건원전, 집현전, 강무전, 용충구, 비룡문, 위원문, 단복문, 고명전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집현전이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용안전과 용서전, 일광전, 월명전, 치화전과 용서전이라고 합니다. 천자인 황제를 용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바로 천왕이신 부처님을 용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용안전이란 용땅에 있었던 정각으로 상기 안시성 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문을 상부문, 서문을 광복문, 남문을 대흥문, 북문을 요동문이라고 합니다. 남문을 대흥문이라고 합니다. 대흥이란 개성에 있었던 성으로
수나라의 수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나라의 수도 대흥성이 안시성의 남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리아네스가 수당편에서 수나라의 수도가 안시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입증한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으로 낙양과 안시성, 개성을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대라성, 낙양성을 또한 대라성이라고 합니다. 나주에 있었던 성이 대라성으로 나주의 군명 비당금자의 금성, 금사는 모두 초계 지명으로 현황님이 계셨던 곳을 비당금자의 금성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역사 속의 간다라입니다. 황룡성, 낙양성을 또한 황룡성이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남에서 황룡성을 안시성이라고 합니다. 안주에 있었던 성이 안시성으로 안주는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상기에 등장한 집현전을 살펴봅시다. 집현전, 대월사기 전세의 내용 중 낙양성에 집현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려시대 연영전을 집현전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현전은 개성에 있었던 것으로 개성은 경도인 서울이면서 촉이라고 했습니다. 개성, 대월사기 전세의 무대 낙양성의 남문을 대흥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흥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높이 762m 최고봉인 만경대를 비롯하여 청량봉, 성고산 등 안봉이 연봉을 이루고 솟아있다. 고려 건국과도 관계가 깊은 개성의 진산이며 피난성으로 축조한 대흥산성이 있다. 예로부터 개성 금강 또는 소금강의 명칭을 남길 만큼 경관이 수려하다. 북쪽 기슭에 유명한 박연폭포가 있으며 산중에는 개성사, 대흥사 등 오래된 절이 있다. 상기에서 낙양과 관련되는 지명 중 개성에 나오는 성거산은 용산이라고 했습니다. 수나라의 수도였다는 대흥성이 현 역사에서는 장안에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역사서에는 대흥성이 개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개성의 성곽을 인용합니다. 나성이라고 합니다. 나주에 있었던 성이 나성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비당금자의 금성, 금산, 진해라고 합니다. 비당금자의 금성과 금산은 초계 지명으로 개성은 경도인 서울이며 초계 지명이었습니다. 주 평양이 천도한 낙양의 역사 속의 황룡성인 안시성으로 개성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다음 회에서는 전국시대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